네, 머니인사이트 오늘은 에너지 산업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김효식 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대선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일단 국내 에너지 산업 전망을 위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별 에너지 정책 공약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네, 일단 공약집하고 이제 보도자료로 나온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네. 이제 표로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일단 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재생에너지가 중심이 되고 원자력을 병행한다는 입장이고요. 네.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반대로 원자력이 중심이 되고 이제 재생에너지를 병행하겠다라는 이제 스탠스입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보면 민주당 쪽에서는 탄소 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더 이제 빨리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근데 한편으로 SMR 등 원자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초기 보도 자료들에 따르면 원자력 비중을 60% 이상으로 하겠다는 이제 보도 자료가 많긴 했습니다만 네. 공식 공약집을 읽어보면 원전 발전 비중을 35%로 유지하는 가운데 SMR 등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재생에너지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라서 합리적으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적당히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라고 예측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차이점 또 한 가지는 민주당 측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비쳤고 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를 더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하하겠다는 방침이고요. 근데 이제 공통점도 있죠. 석탄 발전소를 빨리 폐쇄하겠다는 것은 양당의 이제 공통사이고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는 방침도 양당이 동의를 했습니다.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고 뭐가 우선순위냐도 좀 챙겨봐야겠는데 이재명 후보 일단 뭐 공약 같은 경우는 기존 원전의 안전성이 이제 담보가 된다면 계속 사용하겠다는 입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 이제 탈원전 정책을 폈었지만 이번 공약에서는 좀 다른데요. 네.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SMR 등 신규 원전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고 이제 설계 수명이 다 된 이제 노후 원전도 안전 문제만 없으면 최대한 수명 연장을 하는 방향으로 이제 흘러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전 관련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지금의 4배로 늘리겠다. 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우리 관련주들도 좀 들썩이기도 하는데요. 우리 업계에는 당연히 긍정적인 소식으로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유럽을 보면 지난 20년간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이 굉장히 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유럽 현지 공급망이 많이 망가졌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사실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고 2010년대에는 UAE에서 바라카 원전을 성공적으로 시공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 SMR 업체들이 우리나라 기자재 업체들한테 러브콜을 많이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올해 중에 SMR 관련된 추가 기자재 발주가 더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리한 그 두 후보의 공약을 보면 AI 산업 발전으로 급증할 전력 수요에 이제 대비해야 된다 이런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공통점으로 또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짚어주기도 하셨는데 에너지 고속도로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에너지 고속도로는 약간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 국토를 가로지르는 대규모 고압 송전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원전이고 화력이고 재생에너지고 대부분 남쪽 지방이나 동해안 쪽에 몰려 있는데 전력 수요는 수도권에 대부분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 곳에서 전기를 끌어와야 되는데 지금 고압 송전망이 부족해서 그게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올 초에는 전력망 특별법 등이 이제 통과가 돼서 전력망 확충을 좀 빨리 하려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송전망 확충이 본격화되면 네. 이제 변압기나 전선 같은 이런 전력기기 업체들한테도 수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 고속도로 고압 송전망이 본격화되면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이들 업체 이제 최근에 몇 년간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여전히 추가 상승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대표적으로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이 지난 몇 년간 주가가 많이 오른 배경에는 사실 미국 등 해외 지역에서 매출 확대가 주요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아직도 국내 매출 비중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수요가 커지게 된다고 하면 추가적인 실적 상향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동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후 위기 대응 또한 이제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요. 우리 정부는 그 탄소 중립 선언을 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겠다 이런 법적 목표가 명시돼 있고요.
그 재생에너지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 산업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민주당은 감축 목표를 상향하겠다는 입장이 당연히 네. 재생에너지에 우호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 감축 목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고 공약집을 읽어보면 천연가스, 원자력, 재생에너지의 효율적 활용을 추구한다. 그래서 원자력 비중 확대 속에서 재생에너지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라서 뭐 재생에너지가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중국 등 외국 자본의 지배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내 업체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이러한 혜택, 공약들도 있어서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닌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약도 중요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실행이 가능한가라는 부분도 중요할 텐데 그 산업부가 만든 전력수급 기본 계획이 있고요. 이 계획으로 볼 때 이제 현실성 높은 에너지 대책 어떤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네, 올해 2월에 산자부에서 제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2024년 대비 2038년에는 연평균 전력 발전량이 1.2%씩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2024년 기준 재생에너지 비중이 10.6%고 원자력이 32%, 천연가스와 석탄이 28%씩 차지하는데 2033년에는 신재생에너지 33%, 원자력 35%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예측하고 있고 천연가스와 석탄은 10%로 비중이 줄어들 것이라고 이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보면 어떤 단일 발전원에 치중한다기보다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이제 조화를 추구한다라고 보고 있고 제 생각에도 이렇게 한 군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게 훨씬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원전이 조화를 이루면서 갈 것이다. 앞서 트럼프 얘기 잠깐 했지만 최근 감세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IRA 보조금 삭감에 대한 우려도 좀 있는데요. 이에 대한 그 에너지 섹터별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거는 한번 이제 기존 IRA 법안과 네. 감세 수정안을 비교해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상원 표결 과정에서 수정이 될 수 있지만 네. 일단 일단 하원 통과안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원래 IRA 법안에서 대부분의 재생에너지 관련 세액공제는 2033년에서 35년 사이에 일몰 예정이었는데 네. 감세 수정안에서는 주택용 태양광, 전기차, 그리고 청정수소는 2026년 일몰, 그러니까 올해까지만 세액공제를 지급하겠다라는 스탠스로 바뀌었고요. 네. 근데 대신에 대규모 유틸리티 태양광과 풍력단지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8년까지 유지시켜줬습니다. 그리고 AMPC, 미국 내에서 배터리나 뭐 전력 설비를 제조할 때 주어지는 세액공제는 2031년까지 유지를 시켜줘서 이 내용들을 보면 정책적 우선순위가 엿보인다고 볼 수 있는 게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대규모 태양광 풍력단지가 꼭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쪽의 세액공제 제도는 몇 년간 유지시켜주는 반면에 주택용 태양광이나 전기차는 사실상 정책적 우선순위가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거의 즉각적으로 이제 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면서 전기차나 주택용 태양광은 이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에너지 산업 동향은 정책 움직임을 잘 챙겨 보셔야겠는데요. 그 관심 가져볼 만한 ETF라든가 뭐 투자 상품, 뭐 지금 에너지 정책들 이제 공약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것들 좀 보고 계십니까? 네, 국내 증시에 상장된 이제 국내 주식형 상품과 해외 주식형 ETF를 한번 나눠서 볼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일단 국내에서 이제 국내 주식형으로 뭐 에너지나 원자력 관련된 키워드를 갖고 있는 이 상품들은 대략 한 10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상장 이후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은 이제 하나로 원자력 아이셀렉트가 158%, 네. 에이스 원자력 테마 디서치가 128%로 이 두 개가 이제 가장 수익률이 높은 상황이고 그 다음으로는 코덱스 신재생 에너지 액티브가 98%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서 나름 견고한 이제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한번 해외 주식형 상품들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해외 주식형 상품들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이즈 글로벌 원자력이 상장 이후 143%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코엑트 글로벌 친환경 전력 인프라 액티브가 57%로 이제 그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그 외에 소리나 코덱스 타이거에서 나온 이 AI 전력 인프라 관련된 상품들도 두 자릿수 수익률들을 기록하고 있어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상품들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머니인사이트는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김효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